한겨레의 단독 보도입니다.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24분간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건대 핵심이 중요하겠죠. 핵심은 뭐냐? 핵심이 뭔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사 내용 쭉 보고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시기는 지난해 10월입니다. 2024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2024년이죠. 지난해니까 2024년 10월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 6일 뒤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개킹받쥬? 자, 일단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 보안 기능이 있는 비화폰으로 검찰 수장과 통화를 했다. 일단은 내가 알기로는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쓴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외교 안보 차원의 극도로 보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리 휴대전화 비화폰은 쓰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 업무나 이런 안부 통화에서는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누구랑 통화했다고? 다시 한번 심우정과 김주현이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실과 심우정 총장의 직거래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겨레 취재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따라가 보면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은 지난해 10월 10일에서 11일 두 차례 통화했습니다. 12분 아침 10월 10일에 오전 8시 50분 12분 32초 통화했고 그 다음날 11분 오후 2시 2분에 11분 36초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보면 잘 봅시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려는 동시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던 시기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전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실제로 10월 17일에 검찰이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볼까요? 윤석열 정부 이전에 검찰총장으로 일을 했던 한 법조인의 말을 따서 검찰총장 업무를 하면서 내 개인 휴대전화를 썼을 뿐 비화폰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전직 고검장의 경우도 외부에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시간이,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10분 이상을 누군가와 통화한다면 단순한 안부가 아니에요. 안부 전화를 하더라도 한 5분 안에 끝나죠. 여보세요? 잘 지내? 나 그냥 궁금해서. 별일 없는 거지? 야,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나야 그냥 똑같아. 너는 어때? 똑같지 뭐. 그래, 잘 지내. 언제 한번 보자. 궁금해서 전화했어. 혹시 다음 달에 시간 돼? 이때는 3주 뒤에? 알았어, 그때 봐. 만나서 얘기하자. 두둑. 이거 아닙니까? 근데 12분 32초와 11분 36초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통화 시간이 짧지 않아서
단순 안부보다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치? 만약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거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여기 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야. 포인트는 이거야. 검찰청법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죠.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의 직거래를 차단해 놓은 겁니다. 이건 뭐겠어요? 검찰의 수사 독립과 중립을 위한 대통령실,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에 있는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휘 감독을 했다? 검찰청법 위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니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무슨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요? 에?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정리를 하자면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작년 10월에 심우정과 김주현이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으로 두 차례 12분 32초, 11분 36초 각각 통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이 통화가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본격화하고 명태균 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겁니다. 다시 명태균이 대통령 탄핵을 내가 입번 끝하면 윤석열 탄핵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윤석열을 겨냥하던 시기와 겹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통화 6일 뒤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것은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화폰 통화는 외교 안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휴대전화입니다. 일반적인 행정 업무나 안부 통화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비화폰 통화가 왜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하고 하냐고. 뭐 했어 니들. 과거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이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뭐다?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과의 직접 거래는 원천 차단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차단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아니, 안부를 물어볼 거면 개인적인 전화기로 통화를 하든가 왜 비화폰을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현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구체적인 사건 논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근데 심우정이가 심프렌드십 심우정 프렌드십 심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자, 요런 해명이 나와 있죠. 심 총장 측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민정수석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안보 인사와 검찰 정책 및 행정 관련 대화를 나눴다. 야! 웃기고 자빠졌네. 아까 설명해줬잖아. 검찰총장 출신이거나 고검장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비화폰이라는 걸 왜 검찰총장이 갖다가 쓰냐? 새끼들 진짜 웃긴 새끼들이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파장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통화의 시점이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게이트 같이 민감한 현안이 중첩되던 시기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던 원인이자 배경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뭐예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상 대권밖에 없는 거야. 이건 비상 대권밖에는 아예 답이가 없어. 이 지랄 했겠죠. 그래서 민감한 윤석열 김건희에게 민감한 현안이었던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 이 민감한 현안이 있던 시기에 심우정희하고 김주현하고 통화를 10분 이상 각각 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통화 시점, 통화 시기, 통화 시간은 나와 있는데 뭡니까? 통화 내용에 따라서 심우정희하고 김주현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도 될 수 있고, 또한 내란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사건을 검찰총장이 덮으려 했다라고 하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건 어떤 특검이든지 간에 심우정, 김주현, 이노모 새끼들은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놀라운 건 우정아 이 새끼야. 검찰총장이 왜 비화폰을 쓰냐? 난 그게 제일 웃겨. 우정아, 딸내미 잘 있냐?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가볍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심우정 딸 신민경 특혜 채용 비리 의혹, 심우정 딸 신민경 특혜 채용 비리 의혹,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법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하고 기존 사례대로 합시다. 그럼 뭡니까? 기존 사례대로 보도하고 기존 사례대로 수사할 거라면 심우정은 적어도 조국 전 대표에 준하는 수사 강도 정도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화폰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 검찰총장 직거래 의혹입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비화폰을 지급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요. 이 자체로도 검찰의 독립성 훼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비화폰 사용의 적절성, 통화 내용의 성격, 검찰의 독립성 훼손 여부, 이 세 가지 우리가 곱씹어 뜯어봐야겠습니다. 그러죠? 정말 개 빡치죠? 정말 빡칩니다. 열받네.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비화폰 통화 내역이 윤석열 김건희 수사에 영향을 주었거나 수사 외압, 직거래 이런 게 있으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이재명 당시 대표,
이재명 당시 대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패하다는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악마화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수사했던 방식으로 탈탈 털어대면 먼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16개의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에서 이 내용도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경찰과 검찰이 이제 비화폰 서버 내역이나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김건희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복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역들이 특검의 증거로 제출되면은 통화의 실제 내용과 어떤 맥락이라는 게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뭐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뭐 논의하고 외압이 있고 수사 무마 시도가 또 있었다, 이런 위법성이 확인되면 심우정, 김주현 모두 공직윤리 위반 그리고 형사처벌, 중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통화 당사자들, 그러니까 심우정과 김주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관련자들도 추가적인 조사 대상이 저는 될 수도 있다. 뭐 요렇게까지는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의 비화폰 내역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 조사 전에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짜증나죠? 이거 뭐 여러분 저만 짜증나는 거 아닐 거고,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굉장히 열받습니다. 지기현은 왜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을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어제 통화 시기, 통화 길이 이 정도는 알았죠? 그리고 그 전후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그 대목은 좀 뛰어넘도록 하고요. 다만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비화폰 내역 처음으로 확인이 됐다. 검찰 조사 전 민정수석과 통화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요약을 해보면 일단 볼까요? 김건희가 도이치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사건으로 검찰의 그 부끄러운 출장 조사 기억나시죠? 출장 조사. 그 신분증 처 받고 경호처가 아무튼 앞에서 검사들 신분증 받고 휴대폰 빼앗았던 그 조사 같지도 않은 조사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다? 네.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니, 김건희가 검찰총장이 비화폰 쓰는 것도 짜증나는데 왜 김건희가 비화폰 쓰냐고. 그것도 열받지만, 자, 33분간을 통화했대. 아니, 민정수석이 김건희 법률 대리인인가요? 진짜 킹받네. 33분 통화했습니다. 33분이에요. 근데 이게 합친 거야, 시간을. 시간을 합쳤는데 17분과 15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시간을 합친 겁니다. 합쳐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목적은 김건희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김주현을 고리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나온다는 거죠. 심우정에 이어서 김건희도 김주현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지금 당장 구속이야, 이씨. 진짜 미친놈들 아닙니까?
자, 그래 종합을 해보면, 자, 김건희가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 김주현에게 전화해서 17분 49초 통화했고요. 잠시 뒤인 4시 29분에 김주현이 김건희에게 전화해서 15분 58초 동안 통화합니다. 이거는 김건희가 김주현에게, 김주현이 김건희에게 3, 4분의 그 차이를 두고 도합 33분을 통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그 통화를, 심우정이 김주현과 통화했던 시기가 언젠지 기억이 나시죠? 자, 7월에 통화를 하고요. 9월에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갑니다. 근데 10월 10일에 10월 10일과 11일 사이에 김주현과 심우정이 비화폰으로 각각 또 10분 넘게 통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보도 내용만 종합해봐도 김건희가 김주현에게 무언가를 문의했고, 김주현이 김건희에게 응답을 줬고, 그리고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됐고, 그리고 심우정이 김주현의 전화를 받으면서 지시, 명령, 압박 이런 걸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뭐다? 무혐의 받았다. 이겁니다. 참고로 그 중간에 빠져있는 건 7월 중순쯤에 김건희가 출장조사를 받죠. 그러니까 출장조사 직전에 김주현과 김건희는 두 번의 통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죠. 출장조사 받고 막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렸죠. 부적합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미쳤냐, 네가 뭐 되냐, 검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아무리 경호 차원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지랄들을 다 합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알고 보니까 어제 나왔던 보도는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주현이 막 명령을 하죠. 압박을 하죠. 그런 다음에 주가 조작은 무혐의가 떨어집니다. 뭐 그것만 있겠었느냐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때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여사 쪽과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던 민감한 시기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나흘 뒤인 7월 7일에는 이원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진 가장 비겁한 인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뭐 이것도 그냥 하나마나한 짓거리라고 전 보고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실을 통해 김여사 조사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가 김여사를 조사했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원석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원석은 아무것도 안 한 인간입니다. 저거 그냥 다 수사 지휘권이 검찰총장이 배제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의지가 있어서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원석은 그냥 죄송한데 등신이라고 전 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기자들 만나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지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간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냥 꼭두각시 같은 놈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뭐 했는데요?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 주셨습니다만 7초 침묵. 나 화났쯤. 이렇게 뭔가 분노하는 척, 자기가 그 분노를 견디는 척,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이잖아. 검찰총장 이원석이 뭘 했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김건희를 소환 조사가 아니라 황제 조사해주죠. 황제 조사를 해줍니다. 그것도 여기에 있지만 김주현과 통화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11.3 내란 사태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도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여사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 밝혀진 건 통화 내역입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통화 내용이 아니에요. 통화 내역이죠. 그냥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돼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진짜 이 경호처 놈들도 싹 다 그냥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러려고 세금 낸 거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더 이어가 보면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돼서 아니 뭐 김건희가 대통령이냐고. 김건희가 외교안보수석이야? 국가안보실장이야? 어? 아니, 돌았냐고 미쳤냐고. 자, 그래서 민정수석은 김건희 여사 행사 의전과는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참모죠. 그러니까 저 해명도 웃긴 해명이지만 김주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라는 게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죠. 자, 그리고 게다가 비화폰은 서로 통화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김 여사가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가 가능했다면 다른 수석 비서관들이나 장관들과의 통화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어 김건희가 국정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미 헌재 그 국면에서 나왔던 거지만 김건희는 나 이거 이제 여사도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 김건희는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일반 전화로 2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 비화폰, 일반폰 막 섞어 썼죠. 근데 일반폰으로 조태용한테 전화로 2통의 문자를 보냈다라는 게 아니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한테 일반폰으로 연락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니 뭐가 있어 뭐가. 자, 정리하자면 자, 오늘은 김건희가 검찰의 황제 조사를 받기 약 10일 전에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총 33분간 2차례 통화했다. 이건 이제 한겨레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시간은 17분 49초, 15분 58초였고 2023년 7월 3일이었다. 그리고 이 통화가 있고 나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에 대한 황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9월에 심우정이 다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됐을 때 임명된 다음에 다시 민정수석은 또 심우정과 통화를 하고 이윽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결정을 검찰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쟁점은 뭐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자, 첫 번째. 김건희가 검찰 조사를 피하거나 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통해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비화폰은 통화 상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랑 이 자식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아유 또 김건희한테는 이 자식이라고 하면 또 아니네요. 김건희가 민정수석과만 했겠냐? 요게 또 포인트고요. 그죠? 그러면 국정관여 의혹, 국정 개입 의혹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원래 윤석열 위에 김건희였기 때문에 김건희가 여기저기 주물러 댄다라는 게 사실 디폴트 값이죠.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더 악질적인 게 본인과 관련된 사건,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아니라 없애고자 이랬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 사진으로 걸지 말까요? 이 사진으로 걸지 말고 다른 걸로 걸자. 그래, 오랜만에 우리 이 사진 말고 다른 걸로 한번 걸어봅시다. 다른 사진을 거는 게 훨씬 더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 이거 걸어놓고 하면 되죠? 아.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국정 개입 의혹과 국정 관여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경호처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이 대통령 부인에게 대체 왜 비화폰을 주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별도 행사와 소통 내용의 기밀 유지와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민정수석은 영부인이나 대통령 부인의 행사 혹은 의전 이런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영부인의 참모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참모지. 그러려고 월급 받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보도가 주는 함의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보안통신망을 통해서 장시간 김건희가 직접 소통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겠냐? 또 있겠지. 도대체 어떤 인간을 뽑은 겁니까? 우리가. 나는 안 뽑았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선거로 윤석열이라는 부부에게 권력을 줌으로써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정말 연일 충격이네요. 연일 충격이에요. 열받네요.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제도 많이 하긴 했지만 오늘 또 하루 종일 떠들어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김건희의 비화폰 통화는 아까 쟁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 그리고 국정 개입을 할 가능성, 비선으로서의 공식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조차도 비선이죠. 뭐 공식 라인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영부인이 실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원래 이제 검찰이 직거래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저희가 했습니다만, 예. 혹시나,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정수석하고 김건희가 통화했는데, 김건희는 검찰총장과 통화를 안 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심우정과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뭐, 그거는 차차 사실관계가 드러나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대목에서 저는, 매우 수상하다라는 거를 좀 짚고 싶고요. 이렇게 공직자들과 은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선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이건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비화폰을 지급한 대상이 김건희, 뭐 노상원, 그리고 일부 또 군 주요 지휘관들이 있었잖아요.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그리고 각 부처 장관, 최상목, 이상민, 이런 인간들이 비화폰을 지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화폰의 특성상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를 지정해둘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를 지정하고 제한해둘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라고 지금 나온 게 김주현이죠. 그리고 저는 뭐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뭐 심우정, 기타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김건희가 비화폰을 사용해서 주물러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진짜 정말 대단히 화가 나는 일이죠. 예, 이거는 이거 진짜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는 거는 뭐 그래요. 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합시다. 뽑은 사람들 자체를 이제 비난하는 것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가서 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게 어떤 효과들을 낳았는지, 끔찍한 효과들을 곳곳에 지금 낳아 있죠. 정말 똥을 뿌려놨어요. 똥을 뿌려놨어요. 어쩌나 싶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심우정은 직위원과 더불어서 역사의 죄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우정이 어제 있었던 김용현의 조건부 석방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허용이 됐던 이 사례도 결국에는 조건부든 뭐 만기 석방이든 보석이든 간에 심우정이 내란 이후에 뒷정리 담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내란 사태를 이 내란범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뒤처리 담당인 것 같아요. 뒤처리 담당. 김용현이 왜 튀어나오겠어요? 검찰이 다른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꼼꼼하게 잘 따져보면 1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만약에 선고가 났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돼 있겠죠. 이런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빠져나오는 건 또 처음 봐가지고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나 최순실 사례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구속 연장이 검찰로부터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 이번 건은 뭐 직위원도 문제인데 어제 이 조건부 석방 혹은 만기 석방, 만기 보석 등등의 이야기가 쟁점이 된 건 그냥 현재의 검찰 때문이에요. 윤석열 검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 뒤처리 담당은 당연히 누구냐? 심우정이다. 심우정은 그래서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죠. 저는 진짜 이거 즉각 구속해야 됩니다. 즉각 구속.
그래서 첫 번째 소식으로 좀 에너지를, 첫 번째 소식부터 지금 에너지를 쭉쭉 뺐는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 김건희와, 김건희와 민정수석 간에 통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도 하고 갈까요? 그냥? 이 얘기도 하고 가는 게 맞나? 그럽시다. 뭐 요 내용까지도 같이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보도인데, 아까 봤던 한겨레 보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도 함께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다른 각도인데 결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을 안 두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결국에는 민정수석을 기용을 했잖아요. 되살렸잖아요. 되살린 이유는 뭐겠느냐. 결국에는 검찰을 관리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민정수석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나와 있죠.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김주현과 통화한 이게 지난해 7월 김건희는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한 주체이고 게다가 피의자 신분이었다.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피의자 신분. 피의자인 김건희가 보안 기능이 강력한 비화폰을 이용해서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취임 2년 만인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부활과 검찰 인사의 어떤 연관성을 또 여기에서 짚고 어떻게 이제 민정수석 자리를 악용했는지를 짚고 있는 기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폐지의 이유를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에 개입하는 폐단이 있었다라면서 폐지를 했었는데 부활할 때는 또 뭐라고 했느냐? 국민 정서와 여론을 파악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어요. 그때도 언론에서는 이거 김건희 수사 대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죠.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인데 실제로 김주현이 수석된 지 6일 만에 지난해 5월 13일 윤석열은 이례적인 검찰 인사를 통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으로 보내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죠. 그랬죠. 기억나실 겁니다. 인사로 얘기를 했죠. 김건희가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한 시점보다 또 하루 앞선 7월 2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회장한테 검찰이 8년을 구형하고요. 그 다음날 윤석열은 김주현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요게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좋다.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7월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이 8년을 구형했습니다. 8년을 구형을 했는데 3일 윤석열이 김주현에게 일반 폰으로 전화해서 10분 통화하고 윤석열이 김주현에게 오후에 전화해서 11초 전화하고 아마 10분과 11초의 차이라는 거는 10분은 윤석열이 김주현에게 주저리 얘기를 떠들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알겠어? 야 주현아 여보세요 야 이만 야이 개새끼 이런 거만 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김주현한테 확인을 하죠. 오후 1시 6분쯤에 11초 만에 여보세요 야 주현아 했어? 예 대통령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자식이 알았어 끊어. 끊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일 3일 오후에
김건희가 김주현에게 비화폰 통화를 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짚었던 기사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을 해서 수성이 많았어요. 많은데요. 우리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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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아닙니다. 근데 이 검찰놈들이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또 불러다가 조사한다고 하는데 무슨 제가 포토라인이에요. 진짜. 제가 그러면 일단은 검찰총장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사모님한테 뭐 좀 보내드렸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더 확실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지랄한 거죠. 짜증나네. 자,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4일에 4일에 또 전화가 오죠. 누구로부터? 윤석열로부터 4일에 전화가 와요. 일반 폰으로 오전 8시 54분부터 30분 30분 동안 통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흐름을 보고 7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박성재에게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을 회복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박성재가 안녕 잘가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원석은 그냥 요청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동동 묶여있는 신세가 되는 바지 총장이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으면 별로 분노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원석 총장에게 저는 기대한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양반이 되게 FM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뭐 조직에 대한 항명을 하거나 상관에 대한 항명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넘어가죠 뭐. 그래서 20일에 황제조사하고 중앙지검장이 이원석에게 사후 보고를 하는 이런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됐다라는 걸 한겨레가 두 번째 보도로 아까 첫 번째 김건희와 김주현과 김건희 요렇게 비화폰 통화를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너무 화가 나네요. 어지럽고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화가 나시죠? 이제 뭐 메인 주제로 다뤄봤던 한겨레의 단독 보도 두 개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 개를 좀 더 이제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가 피의자 신분이었고 자신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을 무마시키고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혹은 검찰 조사를 자신의 방식대로 받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기록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화폰을 사용한 것이고요.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형국이 됐죠. 근데 그것도 윤석열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사실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을 정황이 있지만 이 지시는 당연히 김건희나 윤석열을 통해서 어쨌든 그 가장 윗선이 김건희나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거라서
어질어질하고요. 두 번째는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이유가 어머 잠시만요. 이거 뭐죠? 오늘 왜 날라가죠 코스피? 2990선을 터치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충돌은 별로 우리 국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나 봅니다. 오늘 3000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봅시다. 저희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윤석열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2년 만에 부활을 시켰고, 그리고 검찰 출신 민주위원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직후에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주요 검찰 인사가 이례적으로 단행이 됐는데, 당시 정치권에서도 이미 김건희 수사 대비용이고 이렇게 그냥 인사를 단행해버리는데 이원석은 그냥 바지 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민정수석이 비화폰이든 일반폰이든 막 섞어가면서 연쇄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주로 일반폰으로 김주현에게 전화를 했고, 김건희는 비화폰으로 김주현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실 차원의 어떤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부부가 같은 사안을 놓고 민정수석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뭐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검찰 조사 방식, 그리고 민감한 사안 등등에 대해서 논의했을 정황이라는 게 있죠. 꼭 주가 조작 사건만이 아니라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미 중앙지검이 대통령실을 어떤 매개로 해서 조율을 하고 있었고, 김건희가 민정수석에게 비화폰으로 조사의 방식이나 이런 거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죠. 수석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주가 조작은 대면 조사만 하고 명품백 사건은 서면으로 대충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제3의 장소에서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아까 저기 처음에 얘기했던 수사 외압 이런 거, 이번에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한 모든 내용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가능성이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찍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김건희가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장시간 통화한 건, 검찰총장도 비화폰 쓴 게 열받아 죽겠는데 그 직전에 김건희가 비화폰 썼다는 건 이미 다들 나왔죠. 내란 전국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혹은 또 검경의 수사로 나온 것인데,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또 대통령 부부가 민정수석과 연쇄적으로 조직적으로 통화를 한 정황이 있고 검찰 인사와 수사 방식을 조율했을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를 또 뒷받침하고 있는 기사에 찾아보면은 현직 검사의 증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한 현직 부장검사가 얘기 나온 거 잠깐 읽어볼게요. 한 현직 부장검사는 민정수석이 수사에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은 공공연에게 알려진 비밀이지만 이건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 한 현직 차장검사도 김 여사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민정수석이 조사 대상인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를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수석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김건희와 윤석열의 가방 못지 끈아풀 따까리, 그냥 눈곱 같은 존재인 심우정, 김주현 전부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